오늘도 개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마토입니다. 오늘 저녁 9시 30분에 미국의 지난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하루 앞서가지고 지난 4월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죠. 뚜껑을 딱 까보니까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았다 하더라.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은 0.3%를 예상했었는데 공개된 수치는 0.5% 상승으로서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함과 동시에 전년 동기 대비로는 2.2% 상승,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만큼 물가가 내려가지 않고 있다, 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달에 이 정도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높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면서 시장은 긴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한번 연설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최근에 네덜란드로 날아가가지고 네덜란드 외국은행 연합회 초청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작년 말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확신이 이전처럼 높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데 이어가지고 현행 기준금리를 장기간 유지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면서 과거의 한 발언을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는 앵무새권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별다를 게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여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들쑥날쑥한 가격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있다라면 달러가 빠지고 있다는 것. 달러 가격이 쭉쭉 빠져야만 위험자산들은 미소를 지을 수가 있겠죠. 자, 한편 어제부터 시작됐었던 밈 주식들의 반란, 게임스탑과 AMC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까지도 높게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공매도 세력들의 뚝배기를 깨며 어제 오늘 공매도 세력들에게 50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히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좀 치사한 장면이 목격이 됐었는데요. 공매도 세력들이 분리할 때마다 거래소들은 장 거래를 중단시키면서 공매도 세력들로 하여금 생각할 시간 혹은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주었다라고 해가지고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었으면 어땠었을까?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중단시킬 수가 없죠. 떡상에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공매도 세력들도 대가리가 한번 시원하게 날아가는 그런 장면이 목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비트코인 가격 얼마 오른 것도 없는데 쭉쭉 빠지면서 61,400달러 선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887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알트코인들 전반적으로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는 장면들 목격이 되고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그나마 어제 현물 ETF 상황 같은 경우는 나쁘지는 않았었는데요. 6,600만 달러 순유입, 최소한 유출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크게 유출이 나왔었으면은 장이 더욱더 크게 휘청일 수가 있었겠죠. 일단 어제 GBTC랑 블랙락의 현물 ETF에서 유출 및 유입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델리티와 비트와이즈가 각각 3,860만 달러, 2,030만 달러를 유입시키면서 전체적으로는 순유입을 이끌어갈 수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 트위터상에서 좀 화제가 됐었던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미국의 위스콘신주에서 블랙락의 현물 ETF를 거의 1억 달러 상당까지 보유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위스콘신주의 투자위원회 같은 경우는 1,560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관리하는 곳으로서 위스콘신주의 퇴직 시스템 그리고 주 투자 펀드 및 기타 주 신탁기금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대해서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는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기관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상품에 진입하기 전에는 대략적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유동성이 마련이 되고 나면은 그때 들어오는데 벌써 들어왔어. 야, 이거 참 정말 특별한 ETF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는 존나 좋은 신호다. 기관들은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 더욱더 많은 기관들이 투자를 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물론 해당 소식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지금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안타깝긴 한데 일단 좋은 징조들이 나오고는 있다. 이어서는 홍콩 쪽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는 어제 3,930만 달러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사실 홍콩 쪽 ETF들에는 순유입된 것도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겁이 많은지 앞다투어 가지고 자금을 빼고 있는 모습. 큰 소리를 땅땅 쳤었던 것을 고려해봤을 때
역시 허세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허무하게 돈을 계속해서 유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낮쯤 해가지고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완전히 다운이 됐었던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일단 복구를 시키긴 했었는데요. 다운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누군가가 거래소에서 시장가로 1억 8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집어 던졌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이러한 거대한 매도가 나왔었는데요. 그 덕분에 차트를 보시면은 코인베이스 내에서 비트코인이 꼬리를 많이 남기면서 거래가 됐었던 그런 흔적을 찾아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후에 거래소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가지고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사람들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제 코인베이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연구 및 분석 회사인 카이코 같은 경우는 채굴자들의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그럴 수밖에 없죠. 반감기 후에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채굴자들의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가지고 채굴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갖다 팔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장 상태가 메롱인데 여기에 채굴자들까지 매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더욱더 하방압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반면 어제 두 마리의 고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791개에 추매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이런 소식도 나왔었죠. 마운트 곡수가 올해 엄청 나댄다. 정말로 이번에야말로 비트코인을 상환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마운트 곡수의 크라켄,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 캐시 지급 API 인터페이스에 송금 준비 중이라는 문구가 표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송금 준비 중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는 업데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조만간에 마운트 곡스가 정말로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 캐시를 상환하게 될 것인지도 주목을 해가지고 지켜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석 및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가 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RSI가 다시 중립 영역으로 떨어질 때 그 자리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즉 지금 하락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RSI 하락과 함께 비트코인 차트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성이 되었을 때 가격 상승이 쭉 이어졌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다. 역사가 반복된다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할 수 있을 것. 해당 분석가는 또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최근에 충족시켰다라면서 이렇게 분석을 내보내기도 했었는데요. 6409달러에 위치한 100일 지수 이동 평균선 지지 확인을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어가지고 저점을 높였으며 일봉 차트 맥디 같은 경우도 상승 크로스를 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겠는데 정말 본격적인 상승 그리고 상승의 확신을 위해서라면 65,000달러를 뚫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65,000달러를 뚫고 올라가서 안착할 수 있느냐가 될 것 같은데요. 인투더블록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65,000달러를 돌파해야만 추가적인 상승 및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가 있을 것이다. 65,000달러짜리가 강력한 저항인 이유는 무려 350만 개나 되는 주소가 해당 자리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본절 자리만 오면은 바로 매도 치려고 대기를 하고 있다. 해당 자리를 뚫어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반면에 붓다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늘 저녁에 미국의 지난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게 된다면 떡락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53,000달러까지 하락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하락에 대한 예상이라고 해야 될지 기대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이를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자, 한편 렉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드디어 위험 구간을 벗어났다. 지금 재축적 구간 하단 지지선에서 반등 중에 있으며 6만 달러 지지선이 강화되면서 매도 압력이 둔화되는 상승장 초기 단계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해당 추세가 계속된다라면 회복되면서 68,000달러대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면서 희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댄 크립토 트레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공포의 횡보 이런 가격 움직임을 봤을 때 조만간에 방향성이 크게 튀어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고요. 다음으로 저스틴 베넷 분석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다가 비트코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65,000달러 아래에서 비트코인이 더욱더 오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하락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48,000달러까지도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하락에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은 빵긋 웃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면 비트코인은 65,000달러를 뚫고 올라가 줘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면 최근 있었던 전고를 뚫는 기업물토했었던 비트코인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결국
가짜 상승으로밖에는 취급될 수 없다라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꾀꾀 오리 선생 같은 경우는 난데없이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 왠지 이 상승 사이클 고점에 다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상승 사이클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 자신의 촉이 그렇게 잠깐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본인도 사실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어가지고 좀 더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덧붙이기는 했었습니다. 자, 그러자 많은 분석가들은 아무래도 주식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느냐, 혹은 알트코인들, 특히 이더 같은 경우는 알트 대장으로서 전고를 돌파하지도 못했는데 상승 사이클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의 사형 선고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꾀꾀 오리 선생 같은 경우는 역시나 좀 더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 인컴샤크 분석가 같은 경우는 나는 최근에 있었던 횡보 이미 예측을 했었다. 올해 2분기까지, 그러니까 대략 6월달까지 이런 식으로 지루한 횡보가 이어졌었다가 3분기부터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질질질질 끌면서 사람들을 다 말려 죽이는 그런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가 끝나게 되고 나면은 여름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런가 하면 한 트위터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 한국 트레이더 중에 사또라는 분이 계시죠. 이 사또라는 분이 강하게 숏에 올인을 했다. 그의 포지션 청산가 같은 경우는 65,300달러.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부터 올라가지고 해당 포지션을 청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사또라는 트레이더를 인간 지표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해당 포지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대박이 날 것인가? 쪽박이 나게 될 것인가? 다음으로는 크립토 암스테르담 분석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 사이클의 상승분의 50% 완료, 알트 같은 경우는 25%만 완료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알트코인들도 좀 쏘긴 쏴야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간을 다 녹이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로만 분석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반등 같은 경우는 가짜 상승 및 반등이다. 결국 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더 떨어졌었더라면은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강하게 쏠 수 있었을 것인데 라면서 안타까운 상황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게임스탑 같은 경우 어제부터 떡상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과거가 반복된다라면은 2021년도 게임스탑 및 밈 주식들이 상승한 후에 해당 열기가 밈 코인까지 번져왔었다. 이번에도 그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을까라면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자, 한편 유명 격투기 선수이자 거의 지금은 인플루언서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 앤드류 테이트 같은 경우는 무려 50만 달러 상당 5억 원이 훨씬 넘는 비트코인을 갖다 팔면서 해당 돈으로 게임스탑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월가를 무너뜨리고 있으니 지켜봐달라. 나는 모든 것을 잃어도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돈이 겁나 많은가 보죠. 근데 50만 달러로 월가가 무너지겠음? 한편 게임스탑과 똑같은 티커를 가진 밈코인 역시 게임스탑을 따라서 펌핑하기도 했었다더라 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블룸버그의 ETF 전문가 제임스 세이파트가 이야기하기를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거부할 확률이 높아진 것 같다. 왜냐? SEC가 최근에 최초로다가 공개 문서에서 이더리움의 증권 문제를 언급했었기 때문에 라고 그 근거를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결국 게리 겐세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한번 찬물, 더운 물, 더러운 물까지 다 끼얹을 것인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시장이 이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광고 틀어주기 혹은 클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CPI 발표 기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